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셔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셔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잘짐이 쏘는지요. 열정님, 포가 온 서울입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오늘 강용석 방송 들으니 윤희숙은 한동훈 사주받은 것 같다고 결국 모든 원흉은 한동훈 대표님, 강용석 심하게 한 대표님 항상 공격하네요. 뭐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7월 17일 방송 오늘 재연절이죠. 잘 쉬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칼을 빌려 친윤 청산하자. 한동훈이 보수를 재건축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정 단계는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는 누가 됐건 뭐 윤희숙이 됐건 뭐 한동훈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어쨌든 뭐 친윤은 말할 것도 없죠. 스스로 정화 능력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청산이 돼야 되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뭐냐? 확실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 칼을 우리가 빌려서 친윤을 갖다가 청산하고 그 무너진 친윤 위에 다시 한동훈이 보수를 재건축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썸네일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 이 국힘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아주 가관이에요. 여러분 참 지금 뭐 한국이 아주 폭우라는데 특히 그 충청도 지역에 뭐 1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가 왔다. 그 오죽했으면 그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폭우에 대한 글을 올렸겠습니까? 네, 그래서 7시간 전에 충남을 중심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폭우가 내렸다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안타까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당국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순조적인 통제와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시고 구조에도 안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잊어먹질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먹지 않고 꼭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상기시키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함다롱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함다롱님. 여러분,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저녁에도 뭐 뉴스를 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위로 올라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그래서 뭐 이번 주말에 또 뭐 엄청난 비가 올 것 같다. 내일 모레 주말에. 여러분 정말 미리미리 폭우에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 대비를 하고 싶어도 대비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미리미리 그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구독자의 가용석 쓰레기 변호사. 지금 변호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죠? 뭐 여러 가지 무슨 판결 그건 뭐야? 잠깐 뭐 있잖아요. 판결 여러 가지 난 거. 그래갖고 6년인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육신원생 한동훈님, 예,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보니까 참, 육신원생 한동훈님이, 충청도에 사시네.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근데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조폭 영화가 그 아름답게 포장돼 갖고 조폭이 판친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게 처음에는 그 김대중 시절에 그 뭐 조폭마루나니 뭐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또 온 것 같아요. 이 조폭이 판치는 세상이 또 온 것 같아. 네? 자, 오늘 그 뜻밖의 이 뉴스가 났는데 진성파라고 뭐 조폭 이름이죠. 조직 이름 진성파라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39명이나 검거가 됐다. 합수가며 성매매, 도박, 특수폭행 이런 거 했던 그 진성파가 39명. 여기 뭐 뿌옇게 처리를 했지만 여기 뭐 팔뚝이고 가슴팍이고 다 뭐 문신 있고 그걸 또 자랑이라 하듯이 우통 까고 그러고 찍은 사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아수라 같은 영화가 뜰 거예요, 이제는. 아수라 2탄 나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재명 정부 시절에 아수라 2탄 나오면은 대박 날 천만 관객 동원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조폭 전성시대가 온 것 같다. 5년 동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영화가 왜 중요하냐면 이 문화잖아요. 문화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영화가 생뚱맞은 영화가 나오면은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좀 호응하고 호감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주제가 뭐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김대중 시절에는 이 조폭 제가 우리가 인기를 얻었던 조폭 시리즈 뭐 시즌 5 같이 갔던 뭐 1편, 2편 해갖고 뭐 5편까지 그렇게 유명한 조폭 영화들이 다 김대중 시절에 나와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재명 시절에 뭔가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영화에도 조폭 영화가 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많은 사람이 이제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구독자님은 네, 자격정지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 5년인지 6년인지 7년인지 어쨌든 굉장히 길어요. 자격정지.
그래서 요즘 그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구구 쪽에 가고 뭐 유튜브에서 뭐 찻집 운영하고 뭐 무슨 차 이동하는 차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운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같습니다. 아, 다행히 대전은 큰 피해가 없죠.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이상하게 경기도 특히 성남에 조폭이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성남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거기가 왜 그 옛날에 그 도심 주변으로 우리가 이제 판자촌이라고 흔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제가 어렸을 때 실질적으로 가봐서 이건 이제 아는 얘기인데 왜냐면 그쪽으로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요. 옛날에는 논두렁을 갖다가 이렇게 얼려갖고 동네마다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뭐 영하 15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물만 부면은 꽝꽝 얼는단 말이에요. 그 논이나 밭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게 도심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외곽 지역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성수동에 지금 왜 그 기지가 있잖아요. 그 지하철 고치는 기지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원래 그 무허가 판자촌 다리였어요. 거기 뭐 살고지 다리 뭐 이렇게 해갖고 거기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스케이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국민학교 때인가 그 춥지만 거기까지 스케이트 타는 재미에 열심히 걷고 그때는 뭐 걸어 다녔죠. 뭐 차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이 그런데요. 성남이 원래 그 이 도심 외곽 지역에 그냥 무허가 판자촌이 있던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도시로 개발한 게 성남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 희한하게 성남에 서울 근교에서 가장 조폭이 많은 게 성남인 것 같아요. 무서운 동네. 그렇습니다. 또 성남의 그 모란시장이라고 혹시 가보셨나요? 그 모란시장에 아주 유명한 게 모란시장에 들어가 지금은 뭐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 친구 하나가 그 이제 그쪽 성남 쪽에서 비즈니스를 해갖고 거기 한번 와라. 좋은 식당 한번 데려갈게. 하고 데려간 게 어디냐? 모란시장 그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유명한 그 보신탕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꽤 오래전 얘기지. 지금이야 보신탕집이다. 뭐 혐오다 해갖고 뭐 올림픽 이후로 다 없어졌나. 뭐 어쨌나 뭐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그 모란시장이 또 그걸로 또 유명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성남이 옛날 성남이 아니죠. 함다롱님 성남 이야기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그렇게 막 이렇게 해다가 다시 이제 국가에서 도시로 정비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무허가로 하면은 그 철거가 쉽습니까? 그럼도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투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 음, 음. 제가 요새 목소리가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 살도 빠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아느님 참 대통령도 이상하고 국힘도 이상하고 기후도 이상하고 전환길 똘마이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 이숙도 이상하고 이재명 장관 후보들도 이상하고 진짜 세상이 요지경이네요. 언제쯤 국힘은 안전할까요? 전환길 또라이가 사람들 몇만 데리고 다인가요 했다고 하네요. 진짜 돌았어요. 오늘 사실 그 뉴스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뭐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안 할 수가 없죠. 자, 제가 왜 그 국힘이 자정력을 이루느냐? 국힘은 스스로 치윤을 갖다가 청산할 수 없다. 누가 됐건, 그게 한동훈이 됐건, 윤희숙이 됐건, 자간 누가 나서든지 간에 뭐 김용태, 잠깐 우리가 알만한 사람, 뭐 조경태, 조용태가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해도 국힘은 자정력을 잃었기 때문에 그 친윤 청산이 안 됐다. 그 증거가 아주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정력을 잃었기 때문에 외부의 힘으로 결국은 청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외부의 세력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칼을 우리한테 칼이죠 그게. 예.
칼을 이용해 갖고 쳐내는 게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 아드님 말씀하신 대로 윤희숙 얘기를 먼저 제가 어제 방송했잖아요. 윤희숙이고 네 명을 지명한 게 뭐 나윤 장송 이렇게 지명한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계속 화제로 가다 이슈가 끌고 갈 거다. 오늘도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어. 윤희숙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경원 유사의 장동윤 송은 거취 표명을 이 거취 표명이라는 건 뭐죠? 뭐 측에서 원내대표, 당대표선 물러서거나 이거는 이제 그 내려놓는 걸 거취 표명이라는 거 아니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탈당을 하거나 그게 거취 표명이죠. 그것도 국회의원을 탈당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 송은석 지금 원내대표 지금 이제 당대표죠. 당대표가 최소한 혁신위와 상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혁신위원들 있잖아요. 혁신위원 중에는 송은석의 똘마니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혁신위원회 안에서 윤희숙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 없는 분위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윤희숙이 암만 위원장이라 하지만 혁신위원들은 많잖아요. 위원장은 한 명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먹히니까 지금 윤희숙이 쓰고 있는 방법은 그냥 다이렉트로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토론을 안 하고 다이렉트로 기자회견을 넣어갖고 혁신안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윤희숙이 저는 잘 생각한 거다. 지혜롭게 잘 생각. 아니 그 뭐야 친윤 똘마니 그 혁신위원들을 데리고 무슨 신경이 해봐야 자기 힘만 빠지고 에너지 소비 되고 뭐 얻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원석이 한마디 한 거죠. 아니, 혁신이라는 거는 위원들하고 이게 합의가 돼야 위원장이 발표하는 거 아니냐. 상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쪽에서 청문회 집중시키고 그래서 혁신안 발표를 했어야 된다. 왜 이 폭탄 선언을 해갖고 청문회 지금 장관 청문회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희석시키냐.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윤숙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당 회의 분위기, 그러니까 비공개 그 비대위 회의가 있었대요. 거기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비대위에 거기서 문매 당 회의 분위기가 땡땡땡으로 요약했다. 쇄신 노력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이 문매라고 이렇게 가로를 쳤는데 사실 세 글자예요. 그 세 글자가 뭐냐면 다구리예요. 다구리. 다구리라는 말이 순수한 한국말이긴 한데 이게 너무 좀 센 말이잖아요. 다구리 당했다. 좀 센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그냥 땡땡땡으로 처리하고 그냥 문매 번역해갖고 이렇게 하고 그냥 어떤 언론에서는 그냥 생으로다가 다구리, 윤희숙이 다구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윤희숙 다구리 당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윤희숙 하나를 놓고 그냥 완전히 여러 명이 박살을 낸 거죠, 윤희숙을. 그래서 다구리 당했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그냥 밟아버리는 게 다구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윤희숙이 기자들 앞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오늘 내가 완전히 땡돌이었고 그냥 돌림방 다구리를 당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정말 그 윤희숙 어떻게 보면 윤희숙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자기 정치를 한다. 그런 평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윤희숙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윤희숙도 뭐 이래야 본인이 살아남는다고 정치적으로 생각해갖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윤희숙은 지금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당대표 선거가 8월 중순에 있잖아요. 이제 전환길이 뭐 당대표로 나오느니 마느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생각해 보겠다.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살짝 피하고 있는데 윤희숙이 오늘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당대표를 뽑을 때 되게 뭐 당원 50, 뭐 일반 여론조사 50,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율을 따지잖아요. 뭐 그게 7대 3이건 8대 2, 어쨌든 당원 비율이 높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윤희숙이 오늘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중심이 많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100% 국민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해야 된다. 100% 국민 막 이렇게까지 지금 윤희숙이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윤희숙이 자기 정치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윤희숙의 역할은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7년생 한동훈님 스스로 개혁하면 좋으련만 마땅치 않지만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결국 차도살인 남의 칼을 이용해서 정적을 쳐낸다 될 것 같습니다. 정말 67년생 한동훈님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지. 예.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거 해결은 해야 될 텐데, 친윤들을 어떻게든 해결을 하게 해야 될 텐데, 국힘 스스로가 이거를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한동훈이 거기 들어간다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윤희숙은 해결할 수가 없죠. 계속 지금 흙탕물을 튀기고 있는 게 윤희숙의 전 100%의 역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명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흙탕물 튀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만약에 한동훈이 윤희숙처럼 얘기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한동훈이니까 그러지 이렇게 그냥 싸잡아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에 대한 어떤 적대감, 반감만 더 살 수 있는데 정말 뭐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윤희숙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쪽에 반감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희숙이 자기 정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런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의 공감을 지금 얻고 있다. 윤희숙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보수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0년생 한동훈님 다구리 집단 린치 한동훈이 용건이 탄식이고 집단 린치 당하고 당대표 쫓겨나게 다구리가 그 한 사람 놓고 그냥 여러 사람이 밟아버린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학생들 하는 얘기로 그걸 갖다가 다구리라고 합니다. 잔인한 거죠 사실은. 예, 다구리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윤희숙이 다구리 당했다. 이 한마디가 또 이제 역풍을 불러온 거죠. 그 친윤들한테. 그래서 국힘이 또 술렁거리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냥 국힘은 스스로 그냥 폐업 수준으로 가고 있다. 스스로 그냥 문 닫는 수준, 폐업 수준으로 지금 가는 중이다. 이렇게 정말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누가 했느냐? 민주당 패널이 했어요. 그러니까 좌파 패널이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동의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윤은숙의 역할은 뭐야? 그 속도를 갖다가 빨리 가속화시켜 갖고 시기를 좀 당기는 그런 역할을 윤은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관련해 갖고 제가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모스탄이라는 사람. 저는 사실 모스탄이라는 사람 잘 몰라요. 그냥 그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을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스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언론에 이 사람이 떠도는 것 제가 그전부터 SNS에서는 그구들이 이 모스탄을 갖다가 거의 뭐 할아버지 추종하듯이 뭐 고조 할아버지 모시듯이 그렇게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 어디서 뭐 했던 사람인지 그런 건 자세히 뭐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제가 어제 잠깐 소개한 게 이거죠. 모스탄 교수 누구냐? 미국 리버트 교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 일기에 미국 이제 일기니까 8년 전 얘기죠. 지금 2기잖아요. 트럼프 일기 미국 국제형사 사법 대사를 맡은 사람이고 지금 특검이 외부인 접견 금지 이렇게 하고 윤석열을 갖다가 면회 신청했는데 특검이 막았고 그래서 불발이 됐다. 모스탄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이 가짜 투표지로 대한민국을 장악 시도하고 있다. 원래는 여기 지금 모스탄 기속들이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굴욕적인 부당한 대우. 실제로 김문수가 이겼던 선거가 도둑맞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이 부작용가 매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스탄 교수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이런 겁니다.
제가 언론에 대해, 언론이 여러분 모스탄 교수도 뭐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고 또 뭐 하나님 의문하고 그래갖고 제가 뭐 그런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모스탄 교수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를 갖다가 이게 뭐 사방에서 들은 얘기, 언론에 나오고 뭐 이런 얘기. 자, 일단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다. 근데 이 부정선거가 뭐냐? 원래 김문수가 이겼는데 중국이 부정선거를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부정선거를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재명이 됐다. 그래서 이게 음모론이죠. 자, 그 얘기가 있고 또 이 모스탄 얘기가 뭐냐면 그 이재명에 관한 얘기예요. 이분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이거 잠깐 캡처를 했는데 그 이거 극우예요. 극우 유튜버의 그 썸네일을 갖다가 왜냐면 얘는 이제 극우에서만 다루니까 뭐 우리는 이 사람을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극우 썸네일이 모스탄 은평제일교라는 게 은평구에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아마 은평제일교회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평제일교회가 충격 특강 교회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그 한국에 온 김에 다니면서 무슨 뭐 간증 집회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하면 강사로 초청하면 뭐 자기가 이렇게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고 뭐 부정선거가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마 교회에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 근데 왜 이런 분을 갖다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 왜냐하면 이런 분을 갖다가 수락을 하려면 그 장로님들이 되게 추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검증해 갖고 이렇게 세우고 또 목사님이 이제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한테 아 이러이런 분이니까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필터링하고. 근데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분을 갖다가 강사로 어떻게 억셉트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은평제일교가 무슨 정치 집단입니까? 지금 한참 정치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부정선거 얘기를 듣겠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옛날 운동권이셨나? 그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정치 얘기가? 교회에서? 좀 이해하기 힘들다. 아이고, 신하세븐님, 한동훈님의 국민위원은 진정한 마음 실례합니다. 보수 채건하고 대한민국 바로 세울 분은 오직 한동훈뿐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신하세븐님.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 소년공, 그 얘기는 알잖아요. 소년공이었다. 그렇게 해갖고 뭐 소년원에 갔었다. 소년원에 간 이유가 뭐냐? 여성을 갖다가 뭐 집단 폭행하고 뭐 이렇게 하고 소년 심지어는 뭐 살인을 했다. 그 여성을 살인을 했다.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다닌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다 떠도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지금 모스탄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다닌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강사로 불려다니는지 그거는 좀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 또 이 사람이 왜 주목을 받았느냐? 그 윤석열 쪽에서 깠어요. 그 주고받은 편지가 있대요. 편지가 있는데 그걸 갖다 윤석열의 편지를 갖다가 깠답니다. 그래서 특검. 우리 만남을 막으려 접견 금지했다.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이다. 일상 힘들지만 동지들에게 안부 전한다. 이게 윤석열 얘기예요. 예. 윤석열은 아직도 동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지들에게, 나의 동지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깠느냐? 이거를 깐 거는 전향길에서 깠습니다. 전향길이 요새 뭐 강사, 그러니까 한국사 강사를 갖다가 이제 더 이상 그만두겠다. 왜냐면 강사를 할 수가 없죠. 예?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미 완전 극으로 이렇게 표명된 사람을 어느 회사가 픽업해갖고 이걸 강사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환길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인데, 전환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즘은 이 전환길 씨가 그 한동훈의 입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변, 아니, 한동훈이 아니라 그 윤석열, 감옥에 있는, 윤석열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갖다가 전환길 유튜브에서 깐 거예요. 자, 윤석열이 어떻게 했냐. 어제 교정당국과 이미 접견 약속을 잡았는데도 저와 모스탄 대사의 만남을 막으려고 전격적인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최근 다시 구속되어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게 참 애매한 게 여기도 보면은 그 마지막 마무리가 그거잖아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젊었을 때 9년 동안 절에 들어가서 사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종교가 있으면 불교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난번에 가갖고 무슨 뭐 성경책을 갖다가 뭐 어떤 목사님이 거기다가 구절을 적어갖고 성경책을 넣어주고 1월 달에 구속됐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1월부터 획 돌변해갖고 거기 뭐 전환길이 먹고 무슨 코리아가 붙고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기독교로 탁 먹칠하고 장동혁이 뭐라고 그랬죠? 그 장동혁이 그때 한참 뭐 무슨 코리아 집회 그런 거 할 때 그랬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건 뭐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뭐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뭐 계엄선 뭐 이렇게 또 장동혁은 또 하나님을 끌어들여 갖고 그걸 정당화하고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 정말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다. 이게 개인의 신앙 고백인데 물론 뭐 이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과 그 당사자, 그 개인의 일대일의 관계를 객관화할 수 없는 게 신앙이죠. 저 사람이 뭐 신앙심이 있다 없다를 갖다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기독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영적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20년 이상 공부하고 수련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 모스탄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갖다가 지금은 다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스탄은 가짜다, 사기꾼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모든 언론이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 그 보수 쪽에서 친한동훈 쪽에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사기꾼이다, 가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실관계가 틀리면, 아니, 뭐, 그때 좀 잘못 알았나 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년을 갖다가 무슨 영적 세계니, 뭐, 이런 걸 갖다가 그, 나름대로 공부하고 수련한 사람 입장에서, 저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떤 신앙의 문제나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꼭 천국 간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의 어떤 일대일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 전 대통령이 얼마든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를 갖다가 방송에 넣고 할 얘기는 아니죠. 네? 방송에 대고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그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까? 마이크 잡고 5천만 국민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도대체? 예? 하나님한테 이게 먹칠하는, 똥칠하는 거는 하지 말자.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갖고, 그 젊어서부터도 물고기 표시를 갖다가 차에 안 붙이고 다녔다고. 괜히 내가 차선 위반하고 뭐하고 할 때, 아이고, 저 새끼 저거 물고기 표시 붙이면 교회 다니는 놈인데, 교회 다니는 놈이 저렇게 뻔질같이 위반하고 다니네. 그 욕 들을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안 붙이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탄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 온 게 무슨 뭐 하나님께서 뭐 한국을 구하라고 그래서 왔다. 아니, 그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 아, 인정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그 얘기한 대로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겨레에서 캡처해 갖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모스탄 교수가 이 한겨레 기사에 의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우리의 기대에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때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구하라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한국에 입국했다. 아니, 이걸 진짜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언론에 대고 얘기할 건 아니지. 그게 이 사람도 어떤 신앙의 관계가 그 모스탄과 하나님의 1대1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거기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이런 계시를 받고 왔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기꾼이다. 실적으로 사기꾼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저 사람 사기꾼이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듣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스탄의 잘못이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갖다가 마이크 대고서 대한민국 언론에다가 얘기한 모스탄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하세부님, 윤통이 한동훈님의 직업만 들었어도 이런 부끄러움, 안타까운 일 없었냐. 정말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미 뭐 너무 오래전에 물 건너갔어요. 그 얘기가.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해봐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 항상 뭐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셔야 알겠지만 내가 선택한,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익. 만약에 그게 뭐 유익이면 뭐 떼돈을 벌었을 거고 존경을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됐으면 뭐 감옥 갈 거고 해당되는 대가를 치러야죠.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편지를 깠는데 윤통 그거를 갖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전향길 스스로가 자기가 국힘에 입당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렇게 스스로가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대요. 이 모르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전향길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랍니다. 가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본명은 전땡땡이에요. 본명은 뭔지 모르죠. 알지만 바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땡땡으로 전향길이라는 이름으로 등록한 게 아니라 본명, 왜 주민등록번호하고 본명이 맞아야 되니까 그 본명으로 했기 때문에 전향길이 입당했는지 몰랐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을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전향길 씨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깐 거예요. 어젠가요? 본인이 스스로 나도 지난달 9일이네. 지난달 9일에 온라인 입당을 작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아마 그 뭐야 윤 어게인 그거 얘기하면서 아마 깐 모양이에요. 나도 다운 가입했다 한 달 전에. 그러니까 그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한동훈이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윤 어게인 아이콘 전환길 입당.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 지지 안 한다. 그 다음에 김영태. 이들은 사이비 보수다.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즉시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정식은 뭐 물론 뭐 친윤석열이니까 중앙당에서 입당 거부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하고 카바를 쳐준 거죠. 자, 한동훈 대표가 여기 그 전향길의 입당과 관련해 갖고 쓴 페이스북 글이 있는데 그 글은 간단하지만 한번 핵심적인 내용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시간 전 오늘 올린 거죠. 전향길 강사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자, 그 다음에 윤 어게인 어떻게 국힘의 당원으로 받을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봐도 전향길이 뭐 스스로 물러서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쩌겠습니까? 예. 친윤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일단은 그게 제일 문제다. 뭐 윤희숙이 떠든다고 그래갖고 친윤이 청산되는 게 아니다. 뭐 한동훈이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얘기했다고 해서 친윤이 청산되는 게 아니다. 지금 뭐 친윤들은 똘똘 뭉쳐갖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이 국힘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죠. 네. 철밥통 지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스스로의 자정력은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친윤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남의 손을 빌려야 되는데 그 남의 손 중에 제일 확실한 게 뭐냐? 이재명의 칼이다. 지금 여러분 특검 내용이 이제 간간히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볼 때 윤석열은요, 무기징역, 최소한, 왜냐면 내란죄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사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돌아섰어. 그 윤석열을 그동안 좀 옹호해주고 했던 같은 뭐 공무원들 같이 뭐 했던 장관들 같이 장성들 뭐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에 돌아서서 말을 바꾸고 있고 윤석열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언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지는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가 뭐 다시 풀려난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김건희 여사도 뭐 최소한 10년 이상은 받지 않을까, 징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이제 런 식으로 이렇게 막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국힘이 해체가 안 되겠느냐. 해체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힘 의원들이 많이 구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이제 이게 세 달이잖아요. 세 달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중에 또 다수의 국회의원들, 국힘에서 구속돼 갖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갖다가 수사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와 정말 대단하시다. 오렌지 주님 말씀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라이 전연길 본명이 전유관입니다. 와 어찌하셨대요 도대체. 정말 여러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정보력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이게 전유관. 이게 전한길하고는 전혀 안 맞는데, 김한길에서 따온 건가? 이 한길이라는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전한길. 발음이, 발음이 쉬워서 전한길? 발음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데. 전유관. 예,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예, 신하 세븐님, 한동우님,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하님. 자, 그런데 이재명,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두 여인.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주말에 결정을 한대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말에 결정을 하는데 이 두 여인의 거취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 강선우. 정말 이 갑질의 표성이죠. 강선우. 이진숙. 제자동문을 갖다 오타까지 통으로 베끼고 뭐 애들 공부시키고 뭐 미국 공부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 강선우 이진숙의 거취가 드디어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강유정 대통령 대변이 뭐 다수 언론에서 대통령실 인사 관련 기류 변화가 있다고 했지만 없다. 아니다. 기류 변화 없다. 일단 이렇게 대변인이 발표를 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방송 키기 일보 직전까지 유튜브 방송 일보 직전까지 지금 언론에서는 뭐냐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낙마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 기자들이 쓸데없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 면밀히 들여다보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좌진에도 이게 조직이 있더라. 내 처음 알았다. 보좌진 협의회라는 게.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는 뭐 국힘 보좌진 협의회 의장 얘기를 갖다가 제가 인터 그 보여드렸잖아요. 야, 드디어 이제 민주당도 이제 보좌진 협의회 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건민이라고 합니다. 그 협의회 회장에. 자,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괴감 느꼈다는 민주당 보좌진들, 출근 못한 사람도 있었고, 종일 눈물을 흘렸다는 분도, 청문회 보며 무섭다, 감정 호소한 분도, 당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당 생각하는 마음 있으면 스스로 사퇴를 해라. 이런 얘기죠. 스스로 거취 결정하라는 거는 이 두 사람한테 스스로 사퇴를 해라. 대통령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우리 궁금하니까 궁금할 때는 이제 만원빵.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 명은 낙마를 시킬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여성 장관 비율을 30%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낙마가 힘들다. 그다음에 만약에 강선우가 낙마가 되면 기록을 세우는 기네스북에 기록을 세우는 건데 국회의원이 추천이 돼 갖고 장관 후보로 추천해 갖고 낙마된 경우가 한 번도 없답니다.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 추천이 돼 갖고 낙마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만약에 강선우가 낙마가 되면 최초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장관 지명이 됐는데 낙마한 최초의 국회의원 강선우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강선우의 정치생명도 끝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선우가 길을 쓰고 지금 낙마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이게 왜 그 중요하냐면 이재명의 칼과 이게 저는 연관이 딱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하고 이진숙을 갖다가 낙마를 시킨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칼로서 국힘을 갖다가 완전히 청산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낙마를 갖다가 명확한 명분이 있잖아요. 예. 만약에 강선우하고 이진숙이 낙마가 안 된다. 그러면 이재명의 칼로 친윤 청산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지금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의 선택은 그냥 강선우, 이진숙 낙마시키고 그다음에 자기의 권력, 자기의 칼로 친윤들을 갖다가 쓸어내리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님 둘 다 임명되겠죠. 좌파끼리 자리 싸움. 임명이 된다. 열정님은 임명이 된다에 만원빵. 저는 임명 안 되고 낙마시킨다에 만원빵 하겠습니다. 강선우 이진수. 육지훈 세한동님, 진실로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다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의 행위를 비판할 수는 있죠. 인간의 도덕과 양심은 창조자 하나님의 성정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사람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능력이 있지만 다만 스스로 진리를 실천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고 눈이 밝아졌으나 옳음을 실천할 능력은 미약하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신학으로 얘기하면 우리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양심은 어디로부터 냐 하나님이 인간에 심어준 게 양심이다. 너도 양심이 있냐? 양심 좀 있어봐라. 이렇게.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 양심은.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죠. 가장 기본적인 도덕, 양심, 기본 매너,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양심이라고. 양심에 찔린다. 이런 얘기를. 뭐 신을 믿건 안 믿건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야, 열정님 자리 싸움 때문에 좌파들이 엄청 이 문제가 이게 국힘에서 한 게 아니라 좌파들이 제보해갖고 강선우 이진숙 문제가 불거진 거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번 주말에 근데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냐면 이게 놀랍게도요. 민주당에서도 이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이 강선호 인수한테 대통령한테 부담 주지 말고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푸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답니다. 제가 방송 키기 바로 전에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자, 금토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 압박을 갖다가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 얼굴에 똥칠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 된 지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벌써 똥칠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사퇴하는 게 이재명 쪽에서는 좋은 거죠. 아마 형식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사퇴하는 형식을 취해갖고 이재명이 잘라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이게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강선우 생긴 거 보세요.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약간 좀 이렇게 연약하고 약간 멍청하고 뭐 이렇게 좀 보였거든요. 야, 근데 사람이 보기하고 다르게 이 갑질에 정말 누구 정말 이 둘째라면 서러운 최강의 갑질이다. 오늘 또 밝혀진 거는 또 코로나 유행할 때 병원 갑질 하고 간호사가 펑펑 울었다. 그 이유는 뭐냐? 원래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면회가 안 닿는데 강선우가 나 국회의원이야. 그래갖고 기어이 면회를 하고 보호자 상주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거기에 상주를 했다. 야, 정말 대단한 갑질력. 강서 나 국회의원이야. 코로나 때 병원 갑. 자가 이건 까도 까도 이 갑질 이게 체질인 것 같아요. 강선우의 특기는 갑질이다. 뭐 보좌관 갑질에 의해서 또 병원 갑질. 제가 어디 가나 그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어쨌든 간에 나 국회의원이야. 이런 사람을 갖다가 무리하게 장관으로 앉힐 필요가 있을까? 그런 좀 그러니까 이재명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절대 자기 불리한 짓은 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건 두고 봅시다. 오늘 또 획기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용이 무려 9년, 거의 10년 동안 재판을 받아갖고 10년 만에 무죄. 근데 이 무죄가 이 대단한 무죄가 뭐냐면 23개 혐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12개 혐의. 거기에 거의 2배가 되는 23개의 혐의가 있었는데 왜 1심, 2심, 2심이 이제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이잖아요. 그런 거 혐의마다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대법원 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1심에서도 그 23개의 혐의 중에 어떤 것도 유죄를 난 게 없대. 1심부터 아주 클리어하게 다 무죄. 2심도 고등법원심도 23개 혐의가 다 무죄. 드디어 대법원심도 23개 혐의가 다 무죄. 이렇게 나기가 쉽습니까? 예? 한두 개도 아니고 23개인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시작한 거예요? 1심에서도 유죄 판결하는 번 못 받아내오는 그 23개의 혐의를 알고 보니까 무슨 시민단체가 고발해갖고 이게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시민단체 지원금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또 이재명이 됐으니 시민단체가 더 지금 막 잔치를 열지 않겠습니까? 더 후원금 많이 하고 지원금 많이 받고 뭐 더 많은 단체가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10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니고 검찰에 끌려다니고 조사받는 동안에 삼성은 완전히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참 애매한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민주주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예, 이 다수결이라는 거는요. 좋아 보이지만 이 다수결의 횡포가 너무너무 심하다. 우리가 봤잖아요. 국회의원. 그냥 190명이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이 다수결 아닙니까? 근데 그 결정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190명이 여태까지 그 법률 만들고 무슨 뭐 노란봉투도 통과시키고 방송산법 통과시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다구리 당했다 이런 것처럼 윤숙의 말처럼 그 다수가 특정 한두 명을 갖다가 다구리 시켜갖고 완전 생매장 시키는 그게 민주주의의 큰 병폐 아닙니까?
아, 열정님, 욕도 자주 한다고 해요. 깜놀. 네. 아, 강선우.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욕이 10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씩 욕이 나온다. 오렌지 찌님, 강선우, 이재명, 단식할 때 입을 덮어주고 하더니, 보좌진한테는 강선우가 이불을 덮어줬던 사람이다. 열정님, 이 재판도 한동훈이 한 거라고 강석이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아니, 이 재판을 갖다가 한동훈이 한 얘기가, 아니, 금감원장이 한 거라고 하던데, 그거 뭐죠?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사과했어요. 어쨌든 간에 사과했어요. 나와갖고. 그, 금융감독, 위원장 있잖아요. 그분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놈의 그 정치, 항상 정치가 경제를 발목고 대한민국의 선진국을 발목 잡는다. 제발 좀 정치인들이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 이번 주말에 그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두 여인이 살아남을 거냐? 아니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쫓겨날 거냐? 사실 자진 사퇴라기요.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건 아니죠. 그냥 잘리니까 그냥 그거를 갖다가 서로 보기 좋게 스스로 그냥 물러서라.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자,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동영 방송 후원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9억 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지선영님,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후원해주신 분 정찬호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은 오셨고요. 특별히 이번 주는 지성용님께서 10만 원 이렇게 또 거금을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시고 정찬호님께서도 5만 원 거금을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1시간 정도 방송을 했네요. 1시간 정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육칠년생 한동훈님, 열정님 이복현, 이복현 금감원장이었잖아요. 오늘 나와서 사과했습니다. 박찬, 육칠년생 한동훈님, 박찬대는 코 파주고 출세하고 강선우는 출퇴근 직조에 가서 정성다해 이부자리 봐주고 출세하고 거기는 그렇게 하죠. 오늘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흔히 얘기해서 뭐 우파의 그 패널이라는 뭐 무슨 뭐 연구소장인가 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그 뭐야 윤석열을 갖다가 이재명의 리더십과 윤석열의 리더십을 비교한 그 짤막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은 자기 후계자를 갖다가 키운다는 거지. 그래갖고 자기 나름대로 정치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 비서실장도 시키고 무슨 위원장도 시키고 뭐 이렇게 장자리를 갖다가 막 줘갖고 지금 뭐 정청래도 지금 위원장이었고 나름대로 박찬대도 뭐 해갖고 나름대로 정치인으로 크고 있고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리 이재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후계 구도는 키운다는 거지. 왜? 정권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은 어떠냐? 후계가 될 만한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윤석열의 세계관은 뭐냐? 그때 가서 그냥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 그냥 후계자가 돼갖고 내 말 들으면 돼. 이 패러다임이라는 거지. 능력이 있고 그걸 떠나서 그냥 내가 지명하면 돼.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고 그래도 이재명 스타일은 나름대로 포지션을 줘갖고 거기서 뭔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아,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의가 있어서 그냥 그 육전세 한동훈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박찬대한테도 기회를 줬고 강선호한테도 기회를 줬고 기회를 준 거잖아요, 사실은.
본인들이 그걸 이제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본인 몫인 거죠. 근데 윤석열은 그런 기회조차 안 준다는 거지. 기회조차 안 줘. 다 죽여버려. 자기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 죽여버려. 대표적인 게 한동훈이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뭐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불타는 금요일 내일도 또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비 피해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필리핀은 오늘 하루 종일 또 엄청 비가 많이 와요. 그 지금 뭐 태풍이 막 오고 가고 이런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계절적으로. 그래서 필리핀도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날씨가. 아이고 예. 예. 열정님 감사합니다. 레몬수님. 레몬수님은 항상 끝날 때 이렇게 나오셔갖고 최고도 얘기해주고 하트도 주시고 네. 항상 보고 있습니다. 레몬수님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를 또 이렇게 통해 주셔서 함다롱님 정말 맞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치원 생활동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